안녕하세요. 함께 동양학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자미두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항궁은 남녀 불문하고 역행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12사항궁이 명형부자, 재질천로, 관전복부 12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궁은 본인의 성격, 성향, 외모,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운을 볼 때라도 이 명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12궁의 신궁이 어느 궁에 들어간다 그랬죠. 몸신자를 써서 이 신궁은 인생을 전체로 나눴을 때 전반부 절반, 후반부 절반이 있다 그러면 후반부 절반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신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신궁은 명궁에 대한 운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궁은 인생 후반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 궁이 명궁을 1번으로 했을 때 형제궁이 2번, 3번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랬을 때 홀수에 해당되는 궁에 신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궁이 예를 들어서 관록궁에 이렇게 신궁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명반의 주인공은 직업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궁이 예를 들어서 재백궁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재백은 돈에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경제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겠다. 그리고 또 신궁이 부처궁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부처궁은 감정에 관련되는 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궁이 어느 궁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하나를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몸신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몸에 관련되는 것들은 뭐가 관련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서 몸이 다친다든지, 그죠? 사지가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또 질병이 걸리는 부분,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돼서 저절로 이제 질병이 오는 부분, 그리고 가족은 나의 몸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부모, 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신궁도 같이 움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궁이 있습니다. 명형이니까요. 그죠? 형제궁은 형제의 뭐 어떤 수라든지 형제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형제는 나와 같은 동년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동년배를 말하고, 이 형제궁을 모친궁으로 또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의 명이 부모궁, 명궁, 형제궁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명궁인데 이 명궁의 기준을 했을 때 이 부모궁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이 궁을 아버지 자체로 명궁을 놓고 보면 아버지 자체가 명궁이란 말이고요. 아버지의 부처궁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아버지가 명궁이면 명형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부처궁이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제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궁을 뭡니까? 모친에 해당되는 궁으로 해서 통변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궁은 부부간에 이제 금슬을 이제 보는 거죠. 금슬을 보는데 아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외모, 그 다음에 결혼의 행복, 불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궁은 본인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지 본인의 의식 상태를 알 수 있는 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의식 형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부처궁에 천기가 앉아있다 그러면 아직은 뭐 별자리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기가 앉았다 그러면 좀 섬세하고 순발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태음이 왔을 때에도 태음 자체가 호리호리하고 좀 이쁩니다. 태음은 달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호리호리하고 이쁘다. 그리고 이 부처궁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궁이 오궁이니까 삼방사정을 얘기한다 그러면 인오술이 되잖아요. 그죠? 이 인오술하고 사정 관록궁 해가지고 삼방사정에 예를 들어서 살파랑이 앉아있다. 살파랑은 이제 줄임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살은 칠살의 살, 파는 파군의 파, 랑은 탐랑의 랑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별자리가 인오술 그리고 자, 요 삼방사정에 비춘다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어떤 그 전문직, 고도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궁에 예를 들어서 이 부처궁을 기준으로 삼방사정에 살파랑이 비춘다면 부처가 아내가 전문직 여성일 확률이 높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리 부처궁이 좋다 하더라도 뭐 무탈하게 지나가느냐 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궁 자체 내에 이 명궁 자체 내에 외로운 부분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고신, 뭐 고진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고신, 그 다음에 과숙, 과숙은 숙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은 과수로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발음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선택해서 발음을 하시면 되고 고신, 과숙이 있는데 이게 좀 외로운 별자리를 뜻합니다. 고신은 호라비를 뜻하고 과숙은 과부를 뜻하거든요. 호라비, 과부에 해당되는 별자리가 명궁에 비춘다. 명궁에 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 부처궁이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운이라도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명궁은 항상 기준의 판단이 됩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명궁 자체 내에 고신, 과숙이라는 별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할 여지도 있고 생리, 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궁은 뭐 자녀의 수라든지 아들일지 딸일지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 자식의 건강은 어떻고 자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지위는 어떠하며 자식의 성향 등을 이제 알 수 있는 게 자녀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녀는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후배에 해당됩니다. 나의 다음 세대, 후배,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조수, 비서, 아랫사람, 그리고 이제 스님으로 본다 그러면 상자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자가 그 큰 스님을 보좌하는 스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명궁, 신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에 대해서 명형부자 네 가지의 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